자,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두 번째 이어갑니다. 자, 한 번 손상된 치아는 피부처럼 재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충치가 생기게 되면은 치아가 처음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충치가 생겼을 때 우리가 보통 처음 시작하는 치료가 신경 치료이고 또 충치가 심할 시에 크라운 치료까지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크라운 치료는 더 면밀히 따지고 또 신중하게 살핀 후에 치료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자, 관련해서 대한스포츠치과학회 차순황 이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차순황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매일 양치를 꼼꼼히 하고 또 나름대로 치아 관리를 한다고 해도 뭐 충치에서 뭐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뭐 원초적인 질문일 수 있겠지만은 이 충치가 생기는 원인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사님? 예, 치아 우식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치아 표면에 생성된 세균막인 플라그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입안에 음식 찌꺼기가 남게 되면 이 플라그가 세균이 이 음식물 잔사나 입안에 남아있는 당분을 이용하고 만들어낸 잔이 치아의 단단한 조직인 범랑질, 상아질, 배각질을 공격하여 손상시키고 치아 우식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방법으로는 당류가 많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수, 입안에서 당류를 변할 수 있는 음식, 입안에서 쉽게 씻겨 나가지 않는 음식 등의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요구르트 같은 유산균 발효유는 산도가 높아서 충치를 쉽게 유발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요? 예. 반면 입안에서 이제 빗자루 기능을 할 수 있는 섬유소가 많이 함유된 야채나 과일은 충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와, 이사님 저 이거 몰랐네요. 요구르트 같은 유산균 발효유가 충치를 쉽게 유발한다고요? 예. 이건 밤에는 특히 드시면 안 됩니다. 밤에는 특히 이거 예. 밤에는 안 되겠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긴 충치를 뭐 이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충치를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하면은 뭐 당연히 안 될 텐데요. 만약에 그대로 그냥 이 충치를 방치할 시에 치아에 이게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 치아는 뼈하고는 다르게 이미 세포 성분이 사멸한 무기질 덩어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충치는 스스로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충치가 생기는 후에 더 많은 음식이 끼고 충치가 더 깊이 진행되고 치아는 범랑질, 상아질, 치수신경 세 층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충치가 치수신경까지 들어가게 되면 신경이 감염이 되고 신경이 죽게 되면서 통증도 유발되지만 나중에는 결국 치아를 뽑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빨리 충치 치료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충치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이제 치과를 방문을 하면은 보통 치과에서 해주는 그 충치 치료가 뭡니까? 예. 대부분 환자분들은 조금 썩으면 떼우고 많이 썩으면 덮어 씌운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정확히는 치수 신경까지 썩지 않는 충치는 충치를 제거한 후 친밀성과 기능성을 대체하는 대체제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게 떼운다는 거고요. 이와는 다르게 신경까지 감염이 되면 충치의 썩은 부분을 대처할 뿐만 아니라 감염된 신경도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치료는 이를 그냥 놔두면 신경과 함께 혈관이 제거되어 건조된 상태라서 잘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덮어 씌워주는 크라운 치료를 하셔야 치아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이 치아 상태별로 이 충치 치료도 뭐 다 이렇게 그 종류가 다양하죠.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치아가 총 한쪽에 7개씩 총 28개가 있는데요. 라디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듯이 치아도 전치부는 주로 발음과 심미를 담당하고요. 구치부, 즉 어금니는 저작 기능에 더 치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치부는 강도보다는 심미성을 위주로 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구치부는 심미보다는 강도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심미 치료는 도자기 일종인 포세린이나 레진 치료를 해왔고요. 어금니는 좀 강도가 강한 메탈이나 골드를 이용한 치료를 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수은을 이용한 금속을 완화시켜 쓰는 아말감을 많이 썼었는데요. 요새는 수은 문제로 거의 쓰지는 않고요. 요새는 심미성과 강도를 모두 가지는 지르코니아 대체제를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지르코니아라는 대체제. 이 충치로 인해서 이제
그 기존 치아가 많이 이제 손상이 되었다면은 이른바 이제 크라운 치료, 크라운 치료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사님. 이 크라운 치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말하는 거죠? 예, 크라운 치료와 브릿지는 전통적인 치과 치료법으로 치아 전체를 대체적으로 둘러싼 치료를 말합니다. 소위 환자분들이 말하는 금리입니다. 아, 금리가 크라운 치료예요? 예, 예. 주로 신경치료 후에 약해진 치아를 그냥 씹으면 깨지기가 쉬우므로 금이나 합금 아니면 치아 색깔이 나는 도자기로 전체적으로 감싸서 파열을 막는 치료입니다. 이가 하나 빠졌을 때는 양쪽을 크라운으로 한 후 중간을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치료라는 걸 했고요. 요새는 이제 임플란트로 많이 대체하고 있죠. 참 이 크라운 치료가 이게 나름 세밀하고 또 굉장히 신중을 가해야 하는 그런 치료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크라운 치료를 아까 이제 금리라는 표현을 해주셨지만은 이 크라운 치료를 이른바 이제 야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허가 치료로 이 크라운 치료를 받았을 시에 생길 수 있는 위험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사님? 예, 치아의 구조를 잘 모르는 무허가 실수자들이 하는 경우 이제 비정상적인 삭제나 교합을 망가뜨려서 시술받은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제 인접치에 위해를 가해 다른 치아들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합법적인 시술이므로 이럴 경우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 보상을 받을 수 없겠네요, 진짜. 예. 자, 그러면은 좀 이야기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일부 치과 병원에서 임플란트 보험 사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임플란트 치료 중에 어떤 식의 보험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좀 짚어주세요. 아, 예. 이 부분은 예전에 이제 생명보험의 수술 특약에 치조골 수술 특약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뼈 이식을 하면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될 때 임플란트가 보험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뼈 이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임플란트 수술에 억지로 뼈 이식을 한다거나 뼈 이식을 했다고 거짓 진단서를 끊어서 보험금을 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요? 또한 수술 횟수로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같은 날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신고서 수술 날짜를 다르게 조작해서 보험금을 여러 번 타는 보험 사기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최근 보험 사기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도 같이 형사처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므로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점들을 처음부터 노리고 이렇게 보험 사기를 벌인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더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보험 사기를 이렇게? 생명보험 수술 특약 경우는 수술 횟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건데요. 수술 횟수에 따라서 보험금이 그렇죠. 지급된다. 그렇죠. 예. 생명보험 같은 경우도 2008년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약관이 변경되어 이 부분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들었던 분들에 해당되는 문제였는데 요새 많이 드신 치아보험은 임플란트를 직접 보상하지만 2008년 이전의 생명보험은 치조골 수술을 보상하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한 개 심을 때마다 치조골 수술을 같이 해서 매번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편측 임플란트 시술 시 같이 여러 개 심는 게 위험도나 시술의 편리함이 있는데 일부의 경우 같은 날 여러 개를 심고 다른 날 심었다고 차트를 조작해서 여러 번 청구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별게 다 있네요, 진짜. 자, 그러면은 이사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병원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까? 대부분 이제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 하시는데 치아를 뽑는 경우 썩어서 뽑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제 병원을 하다 보면 치주 질환이 너무 많이 진행돼서 치아는 썩지 않았지만 이가 흔들려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과잉 진료가 아니냐 의심하시는 경우 많은데요. 본인이 납득이 안 되신다면 한 곳에서 바로 하지 마시고 주변에 여러 치과를 다니셔서 여러 의사 선생님 의견을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임플란트가 돈이 되는 치료다 보니까 저가로 박리담에 광고해서 임플란트 많은 치과가 많은데요.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예,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아무래도 제대로 된 위생 시설이나 장기적인 관리가 부재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너무 싼 곳만 찾지 마시고 설명을 잘 해주시거나 장기적인 관리가 편한 곳에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식 그 좀 좋은 치과를 좀 찾아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숙제예요.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듣고 또 이사님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한스포츠 치과학회 차순황 이사였습니다.